ERIR을 한번 맞춰보세요. ERIR. 70으로 ERIR을 쫓아서 한 세트를 하는 거예요. 랩수 뭐 어느 정도 가이드가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내가 딱 몇 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네. ERIR만 생각하고 훈련 진행하는 거예요. 몇 개인지는 제가 그냥 옆에 셀 거니까 네. 제 카운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니엘님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ERI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7개가 지금 ERIR 한 거잖아요. 2개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뭐 70으로 17개 했나요? 네, 19개를 했는데 ERIR은 17개라고 가정을 하고 19개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9개째 때 자세히 변형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건 RIR 쪽으로 근접했다고 본 랩수로 치면 안 돼요. 18개까지만 자세 변동이 없이 밀어낸 게 18개였으면 내 영RIR은 18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16개에서 멈췄었어요. 쥐어 짜가지고 마지막까지 올리는 게 10RP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0 RIR이 아닌 거. 영RIR은 맞죠. 근데 RIR 기반의 훈련을 진행을 할 때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를 할 때랑 영RIR이 할 때랑 자세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내 원래 자세는 이건데 내가 하다가 영RIR에 근접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올려요. 어깨를 뽑아내면서 올린다. 그렇게 되면 하나 더 하거나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안 쳐야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 자세는 동일한데 그라인딩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는요? 속도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다루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해요. 누구는 속도가 느려져도 자세만 변형되지 않으면 된다. 누구는 바페스가 느려질 때부터 RIR에 근접했다고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다른데 제가 많이 가르쳐보고 수행해본 결과 자세가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자세가 변형되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다칠 위험은 없어요. 자세가 변형되면 다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이중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진다고 관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진 않거든요. 근데 자세가 변형되면 관절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그래서 자세가 변형되는 범위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은 뭔가 가슴으로 미는 느낌이 안 들긴 했어요. 벤치 원RM 쳐봤어요? 아니요, 원RM을 안 해본 지 오래됐고 사실 제가 원RM에 근접한 한 5RM 미만까지만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죽은 돌아살탕 들 수 있는 무게를 2RM, 3RM까지는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있죠. 네. 그러면 2RM, 3RM 체크할 때 네. 어때요? 가슴에 힘으로 밀어요? 아니, 전신의 힘을 다 써요. 진짜 전신의 힘을 다 써요. 뭐 레그 드라이브면 엉덩이 쪼이는 거면 뭐 들리고 말고. 그래서 못해도 진짜 한 3, 4RM, 한 2에서 3RM까지만 가서 훈련하고 딱 벤치 끝나고 나와도 막 내가 막 어려운데에 대한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전신이 다 털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힘도 엄청 들고 또 엄청 많이 차고. 그렇다는 거는 내가 불필요하게 엄청난 큰 힘을 발생시킬 때는 내가 타겟하는 근육들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내가 진짜 안간 힘을 써서 뭐라도 해가지고 다 밀어내려고 하지. 그러면 영RIR에 근접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가슴에 주고 싶은 운동량을 배정을 해서 측정해낸 벤치프레스가 가슴에만 스트레스를 주진 않겠지만 지금 내가 밀어내는 데 필요한 이런 근육들을 타겟으로 한 볼륨을 충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 피로도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실제로 훈련하지 않는 근육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사이클 내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좋지 않아요. 지금 사실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아마 웜업의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한 12개 할 줄 알았거든요. RIR을 2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17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초과한 게 되게 놀랐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부분 내가 한 게 19번째가 RIR 0이 아니다. 자세가 변형된 순간부터 그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 RIR로 봐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에 지금 되게 놀랐어요. 아예 사실- 모르고 있던 거라. 사실 벤치 들어가기 전에
계속 훈련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레벨 1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벤치프레스 10개를 몇 킬로로 할지 지금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70으로 10개 한다고. 근데 운동을 지금 완전히 팔꿈치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70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으로 17개, 18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75로 분명히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10개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간 훈련했었던 이것들을 잘 돌이켜보자면, 만약에 워밍업 전략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워밍업 전략을 세웠었으면은 아마 여태까지 축적된 벤치프레스에서의 수용량이 키로수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놓친 거네요. 워밍업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친 거죠. 그래서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들 혹은 앞으로 보실 분들한테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벤치프레스에서 RIR 개념, 그리고 RIR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지, 자세, 네. 이런 것들을 왜 어떻게 해야 되고 벤치프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게 벤치프레스에서 자세히 변형이 됐다고 가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깨가 뽑히는 모션이 나오게 되면 자세가 변형된 거다. 엉덩이가 뜨면 혹은 뭐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일한 벤치프레스에서 ERIR을 쫓아가서 네. 수행을 한번 하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RIR 보고 하시면 돼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사실상 RIR에 대한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명확히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서 그런 주관적인 개념을 성립시킬 때랑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주관적으로만 할 때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이 명확하게 ERIR을 잘 존중한 상태의 벤치프레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다니엘님이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몸에 전달받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상기시켜서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라인딩이 살짝 걸리고 엄청 좀 힘겹다 싶을 때 딱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변형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종목에서는 과연 RIR을 적용시켰을 때 어떤 모션들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벨로우고요.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벤치프레스보다 뭐 워밍업에 걸리는 시간도 더 적고, 그리고 바벨로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의 다들 뭐 미는 운동만 되게 많이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당기는 운동들이 RIR을 되게 얻기 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바벨로우를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밍업 간단하게 하시고 본 중량에서 다시 영상 켤게요. 자, 이제 로우 본 중량 도달했다고 치고 이 중량에서 ERIR 쫓아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다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랑 똑같은 시퀀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돌아오시면 이 무게 가지고 ERIR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뭐 랩수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ERIR만 생각을 하고 훈련을 진행해보시면 돼요. 네. 자, 바벨로 ERIR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RIR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였죠? 제 생각에 자세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 테크닉도 동일해야 됩니다.
등 당기는 훈련들에서 가장 많이 미스가 나오는 게 테크닉의 변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바벨로우를 할 때 동일한 자세로 훈련을 진행을 하다가 내가 이 동일한 자세에서도 뭔가 발산시키는 힘의 파워 값을 높여가지고 확 당겨가지고 당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쓱 이렇게 하다가 알라이알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내가 목표하는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빨리 당기려고 하게 되면은 자세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쓰는 템포가 달라지면서 몇 개 더 당길 수 있거든요. 등에서 특히 이게 심해요. 이게 테크닉의 변형이에요. 템포의 변형이고. 그럼 이것들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으로 인해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뭐죠? 등 운동에서 제일 쓰기 좋은 게 치팅이에요. 어쨌든 바벨로우는 등에 있는 근육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배정된 프로그램인데 동일한 자세와 템포로 당기다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팅을 섞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치팅들은 크게 세 가지 근육들이 많이 동원돼요. 햄스트링, 둔근, 허리. 벤치프레스에서 개수 조금 더 하려고 자세를 변형시키게 되면 솔직히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엉덩이 더 든다거나 어깨 뽑아낸다거나 이거 두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한다 그래서 레스 차이가 엄청나거나 아웃풋 차이가 엄청나진 않아요. 근데 바벨로우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햄스트링, 등근, 허리에 힘을 보탠 치팅을 쓰게 되면 레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등 운동에서 알라이아를 엄청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자세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전제로 알라이아를 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훈련의 템포나 테크닉 사용에 변형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치팅을 쓰거나 아니면 일부러 파워값을 놓쳐서 확 당긴다거나 그렇게 당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육의 긴장이 계속 걸려있게끔 동일한 템포, 동일한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시는 걸 가지고 알라이알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님이 시작하고 설정해놓은 자세가 이 정도의 벤토브 자세에서 그대로 쓱 놓고 했다면 쓱 놓고에 대한 자세를 변형시키지 않고 템포와 테크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알라이알에 근접을 했다고 치면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한번 알라이알을 쫓아가 보세요. 방금은 사실 좀 마지막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치팅하는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건 카운트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거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등의 자극률이 더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자세로 스트리트한 그냥 스태틱 자세 땡기다가 제가 오케이 치팅 섞어도 돼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땡겨요. 뭐 약간 데드로우라고 그러죠. 약간 데드로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10개 더 해요. 이중량으로 10개를 더 해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어떤 치팅을 써도 좋으니까 10개 더 해봐 그랬으면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냥 바벨로우랑 치팅을 쓰는 로우랑 진행을 할 때 그만큼 차이가 엄연히 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를 세팅을 하고 무게를 몇으로 세팅을 하는 게 알라이아를 존중한 랩레인지라는 거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고. 자, 정리해드린 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 알라이아를 쫓아가 보세요. 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내 몸에 전달됐던 느낌, 이 정도가 동일한 자세와 테크닉을 사용한 알라이아를 존중한 훈련법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본 훈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훈련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치팅 얘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치팅을 쓰게 됐다는 건 어쨌든 내가 목표한 근육들 이외에 다른 근육들을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내가 목표로 하지 않았던 근육들의 힘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목표로 하지 않았던 근육들한테도 뭔가 피로도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근육들 훈련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근육들이 이 운동을 진행했을 때 불필요하게 일을 했던 데미지 때문에 그때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빌딩 근비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목표로 한 근육 그리고 그 근육에 맞는 자세 그리고 내가 노렸던 테크닉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훈련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 OHP에서 다들 엄청 많이 하는 실수들도 있을 거고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OHP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무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OHP를 ERIR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션이 나옵니다.